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 좋죠. 지금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좋았습니다.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 요것만 보더라도 현재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AI에 대한 미래 가치까지 끼어들게 된다면 지금 저평가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오케이 좋았던 거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치더라도 카카오는 왜 반응이 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면은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회복 국면. 그동안 카카오는 성장주로 분류는 됐지만 성장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계속 가격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AI를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사업 연계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나름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떨어졌던 성장성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만큼 가격이 회복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핵심만 딱 다룬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잘 이해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AI는 오픈 AI랑 같이 지금 새로운 모델 만들고 있죠. 그러면 전 세계 1등을 끌어들였다? 이거는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연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이미 보여줬어요. 검증을 시켜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만 따라서 재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통할 수밖에 없겠죠.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선두주자가 다 뚫어놓은 걸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니까. 해서 실제로 이거 따라간다고 카카오 생태계 플랫폼 재편 저번 달부터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모델까지 통해가지고 이 연결성 높여서 성과 뽑아내기 시작한다면 네이버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카카오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진 않겠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현재 가격 좀 좋은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이 양쪽 종목들에 대해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니, 미국 증시를 봤더니 좀 어느 정도 혼조세가 나오긴 했다라고 하지만 경기 지표도 안 좋고, 그리고 이 관세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마냥 좋아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만 더 풀어보도록 하면은, 자, 경기가 안 좋으면 미국에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될까요? 당연히 이를 어느 정도 지키거나 회복을 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나오는 게 뭐죠? 금리 인하죠. 지금 고금리가 경기가 꺾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경기가 많이 꺾이는 만큼 이에 대한 확률도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경기 어떤 상황이다? 좀 괜찮지 않냐? 라고 하실 텐데, 정확하게 우리 오늘 잠 자고 일어난 사이에 미국에서 지표 하나가 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이걸 통해서 소비력을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어디까지 빠지게 되었냐면요. 1985년이 100이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 보는 건데 98.3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월 대비 7%나 빠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 소득과 사업, 고용 상황에 대한 단기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지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72.9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다? 80을 전후로 경기 침체냐 아니냐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래로 쭉 빠졌다면 지금 몇몇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관세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에 일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트럼프의 이러한 얘기가 있었죠. 그럼 이거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은 와, 이건 쇼크로 오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만 보면 악재죠. 악재 맞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둔화되고 시장에서 소화가 된다라고 쳐봐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경기 안 좋은 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소비력 떨어지는 거 맞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품 구매를 안 하면 그만큼 제품의 공급은 수요 대비 야, 이거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둔화돼요. 그러면 물가 안정에 이거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연준은 지금 물가만 꺾이면 맞춰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러면 야, 이거 경기 침체에 맞춰서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은 이게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만 아니라면은 이는 시장에 어느 정도 활력을 주게 될 것이고 돈 풀리는 만큼 기술주들은 선반영, 성장주들은 선반영을 하면서 미리미리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6월 기준으로 금리 인하 확률 어떻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66%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연말까지 1회 더 금리를 인하할 확률 몇 프로가 되는지 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럼 퍼센테이지가 몇 나오고 있죠? 70%가 넘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인하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성장주의 선반영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지표가 더욱더 좋아지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종목들은 이때도 또 한번 올라가게 될 수 있겠구나 정도로 보여지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 이 확률이 높아지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냐 라는 걸 이제 따져야 되는데 물론 높으면 좋긴 한데 조심을 해야 될 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건 정말 최악이 됩니다. 경기가 꺾이는 건 꺾이는 건데 너무 심하게 꺾이면 알죠? 이건 공황입니다. 암만 돈 풀어도 회복하기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서브프라임 때도 그래가지고 몇 년이 걸렸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알죠? 잃어버린 20년, 30년. 그래서 이거는 딱 적당한 수준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지를 1순위로 보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안 씀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잡혀? 그러면 이게 진짜 최악이죠.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면 오히려 이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선 들려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가 보고만 있지는 않겠지만 이때는 그냥 전 세계 모든 증시가 다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는 빠르게 대응하는 걸로 이거는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정도로 딱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그게 호재고 너무 좋아져도 나빠지지도 않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걸 끌고 올 수 있게 된다 정도로 여기에 대해 접근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나름 괜찮은 것들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양봉을 만들게 된 것이 아닌가 정도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을 어떤 식으로 이제 봐야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네이버는 뭐다? 외국인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기관 달라붙으면 상승한다. 맞잖아요. 딱 그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 달라붙으면 그냥 시간 조금 더 쓴다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바라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관 우선에 외국인 들어오는지 봐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조금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먼저 들어오고 기관 들어오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둘 다 들어오면 개인이 털린다는 거잖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지게 된다면 추가 상승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 네이버는 어떤 걸 봐야 된다? 이제 또 고점 돌파하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위쪽에 이제 매도에 대한 저항 매물대가 있나라는 걸 봐야 되는데 뭐 뚜렷하게 없죠. 그러면 힘 좋으면 계속 갈 수 있는 게 여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지라인 이탈만 안 하면은 굳이 뭐 정리하거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노선 어디 보는 게 좋다? 21선. 여기 이탈만 안 하는 거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매물 벽. 이건 벽이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소화를 시도했는데 아직 소화가 완료되었다라는 징후는 안 보여지게 돼가지고 조금 더 여기 가까워지게 되면 또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위쪽에서 버티면서 수급이 이 위에서 매도하는 물량을 싹 다 받아내게 된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한번 더 올리겠다는. 그랬을 때는 여기에 여러분들도 몸을 맡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고점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기를 딱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리가 잡히게 된다면 그러면 오랜 시간의 하향 추세가 반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이 많이 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추세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 이상의 액션이 여기서 이렇게 퉁 하고 만들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땐 네이버 이전에 이렇게 훅 올라갔던 게 카카오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으로 먹고 끝이 아니라 줄 때 그대로 요거 밀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어떻게 봐야 되는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제가 핵심만 진짜 이렇게 알짜만 안내를 한번 드려봤는데, 이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면요. 일단 나오는 뉴스를 보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기대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금리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딱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다만 금리가 최악으로 갈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진짜 조심을 해야 된다. 딱 지금만 유지되면은 이건 더 할 나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수급은 외국인 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는 그냥 머리 위에 있는 거 조금만 돌파하면 박스권 돌파, 추세 전환.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단 매물대까지 보시되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돌파했을 때 수급이 좋다면은 그러면 오랜 시간의 추세 반전 요걸 생각을 하시면서 그대로 상황에 맞춰 밀고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로 이런 내용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제가 또 다음에 좋은 영상 이제 뵙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또 한번 시청해 주시면 저와 함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남은 시간 화이팅입니다.